화면 보이시나요? 어, 아, 이, 저는 이 책이 막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이상하게. 특히나 블록체인, 세븐테크 때도 사실 블록체인을 읽었는데 도대체 뭔 말인지 이러면서 읽었거든요. 그런데 요번에도 블록체인을 읽고 또 읽었는데 겨우 이해는 했지만 그래도 딱 와닿지는 않았어요. 네. 오늘 우리 3장 할 차례예요. 3장에 블록체인 네이티브 다음 세상의 주인이 되자라는 소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면 보이시나요? 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얘기를 했어요. 웹 3.0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웹 3.0이 어떻게 가능한지, 데이터를 가치를 보증한다. 웹 3.0이. 그래서 데이터를 물이랑 비슷하다고 얘기를 했죠. 물과 같다. 데이터는 물과 같다라고 하면서 에비앙 생수 예시 들었었어요. 에비앙 생수가 합당한 가치를 가졌는지 보장하고 증명하는 지원 시스템이 블록체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과 토큰화 기술, 메타버스 뭐 이거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갈 건데 오늘 이제 얘기할 게 블록체인인 거예요. 근데 블록체인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했을 때는 속도하고 안전을 지향한다. 그래갖고 이 블록체인을요 우리가 암호화된 분산 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블록을 생성해갖고 승인과 보상 정보를 기록하는 기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얘를 주민센터 전입신고에 비교해갖고 이야기했던 거 다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블록, 원장, 분산화, 거래 승인, 암호화 기술, 보상이라는 구성 요소로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지난 시간에 다 얘기했는데, 오늘 그럼 도대체 무슨 얘기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제목 중요해요. 제목 그냥 뽑지 않잖아요. 보면은 블록체인 네이티브래요. 블록체인 네이티브로 다음 세상의 주인이 되자. 요 시간에는 블록체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지난 시간에 충분히 얘기를 했고 예전에 세븐테크 우리 공부했을 때도 그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얘기할 거는요. 블록체인 네이티브가 뭔지 그리고 블록체인 네이티브가 가져야 할 요소가 뭔지 그리고 블록체인 정신이 지나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우리가 블록체인 네이티브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블록체인 네이티브는 뭔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우선 우리 디지털 네이티브, 디지털 이미그런트라는 얘기를 해요. 우리는 지금 디딤돌에서 디지털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디지털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날로그 세대예요. 그래서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고 디지털 세상에서 잘 살아나기 위해서 디딤돌에서 디지털을 공부한다.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모인 거잖아요. 그거와 똑같습니다. 디지털 우리는 이미그런트예요. 그래서 디지털 원주민, 네이티브를 따라갈 수가 없는데 이것을 블록체인에다가 접목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블록체인 네이티브와 블록체인 이미그런트로 나뉜대요. 블록체인 네이티브는 블록체인 원주민으로 거듭나자는 얘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블록체인 시스템에 둘러싸여서 성장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능숙하게 다루는 세대래요. 다룰 수 있어야 되는데 블록체인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리고 잘 그것의 흐름에 쫓아갈 수 있어야 우리가 그리고 블록체인 네이티브로 거듭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현재 모습은 블록체인 네이티브가 아니라 블록체인 이미그런트, 이민자예요, 사실. 그래서 블록체인에 대해서 공부를 계속 해갖고 그 기술을 습득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웹 3.0 기반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이 있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빨리 이 이민자 세상에서 원주민처럼 되어야 거기 안에서 블록체인으로 형성된 웹 3.0 세계에서 형성된 부의 기회를 우리가 잡을 수 있다. 그래서 블록체인 네이티브가 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세요.
제가 북한학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이건 책에 없는 얘기예요. 이상하다 우리는. 북한 사람이요. 우리나라 탈북해갖고 우리나라 오잖아요. 우리나라 오면은 우리나라 체제에 그대로 적응해갖고 막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고 우리는 시장 자유주의 경제 체제라서 달라요. 그래갖고 뭐 사고방식도 다르고 그다음에 경제 활동하는 것도 다르고 이래서 이것에 대해서 공부하는 기간을 갖거든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탈북해서 오면 우리가 보호를 해주면서 교육을 시켜요. 정부에서. 그래서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사회에 내보내고 사회에 내보낸 다음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공부를 시켜요. 어떤 공부를 시키냐? 철학, 자유주의 시장 경제가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에 대해서 알려준단 말이죠. 그것처럼 우리도 블록체인 세상으로 넘어가려면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블록체인이 단순히 기술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암호화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돈이 변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인터넷 거버넌스 구조를 바꾸는 기술이라는 걸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버넌스 도대체 뭐야? 또 이제 어려워요. 거버넌스 그래서 봤더니 뜻은 이래요. 정책을 결정할 때 정부나 회사가 아니라 다양한 이해 당사자가 주체적으로 협의와 합의를 거쳐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사회적 통치 시스템. 뭐야, 이렇게 어려운 말을 나보고 어떻게 이해하라고. 나 경영학 전공한 것도 아닌데 왜 이런 거지? 막 이러면서 이제 읽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블록체인의 특징을 이제 살펴보다 보면 이 거버넌스라는 게 조금은 이해가 이제 되기 시작합니다. 우선 여기서 보면요, 블록체인의 특징이요, 있대요. 4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탈중앙화. 그래서 블록체인에 이게 다 이렇게 우리 동사무소 얘기하면서 여기저기 동사무소마다 장부를 다 갖다가 기록을 해놓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분산을 한 게 아니라 블록체인으로 만들어진 서비스, 그리고 블록체인으로 만든 기업을 구성원, 그 블록체인을 같이 만들고 형성했던 그 구성원 모두가 공동으로 소유한대요. 탈중앙화에는 소유의 얘기예요. 그리고 합의. 이렇게 우리가 공동으로 뭔가를 가지고 있다 보면 만약 우리 지금 우리 커뮤니티 여기 디딤돌 얘기랑 똑같다. 디딤돌에서도요, 우리가 사실 세리쌤하고 제가 앞에 나와 있긴 하지만 사실 이거는 세리쌤과 저의 공간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의 공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같이 있기 때문에 디딤돌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 분이 역할을 해주시고 한 분이 다 여기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를 운영하고 있다 보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의견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디딤돌을 아침 시간으로 해야 될지 저녁 시간에 해야 될지 이거를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시작은 우리가 5명, 뭐 2명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모이다 보면은 의견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저녁에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침 시간에 너무 30분 짧아요. 이런 얘기 너무 많아서 저희가 저녁 특강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의견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의견을 조율하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여기 블록체인 안에는 투표를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대요. 내장되어 있대요. 그래서 의견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은 투표해. 그래갖고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해야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시간은 이제 저녁 시간에 공부할 수 있는 집중반 만들고 이렇게 막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모든 정보가 결국에는 우리 여러분들한테 다 얘기하면서 하잖아요.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요? 이렇게 할까 지금 고민 중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보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모든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다 구성원들에게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테리쌤하고 저만 알고서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런 정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사라진다. 그래서 투명한 정보 공개가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
기록된 데이터, 여기 기록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블록체인의 가장 큰 특징이 기록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기록을 바꾸려고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하고 우리 버터라이프 정희님이 가지고 있는 정보하고 달라. 그러면은 이거를 맞춰야 되거든요. 맞춰야 되는데 둘이서 합의한다고 맞춰지는 게 아니에요. 모두 다 있는 상태에서 과반수 이상이 동의를 해야 그 기록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지금 여기 몇 분 계시나? 우리 지금 여기 계신 분들로만 해갖고 뭔가를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기록을 바꾸려면 조금 손쉽지만 지금 단톡방에 계신 400 몇 명, 450명, 60명 되는 사람들의 동의를 모두 구해가지고 하려면 어마무시하게 복잡하겠죠. 사람들 얘기가 막 여기저기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바꾸는 게 뭔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불변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대요, 블록체인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열심히 우리가 예전에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그 3만 원으로 회비했을 때는 그랬어요. 3만 원으로 회비를 했을 때는 수업하신 선생님들한테 저희가 소정의 강의료를 드렸었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10,000원으로 낮춰갖고 지금 하시는 분들은 못 드리고 있어요. 하여튼 어쨌건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거나 여기에서 기여를 하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어느 정도 보상을 해드렸단 말이죠. 근데 블록체인에서는 그것처럼 모든 이익을 열심히 일한 구성원들에게 똑같이 나눠서 준다. 그래서 보상하고 이거를 채굴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식, 블록체인의 특징을 이해하고 있어야 이게 블록체인 원주민이라고 하는데, 네이티브라고 하는데, 이 정신이, 블록체인 특징이 결국에는 여기서 협동조합과 비슷하다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책 서두에 보면요. 처음에 뭐라고 써있냐면 책에 블록 거기 들어가기 전에 앞글 읽거든요. 이렇게 머리글. 근데 거기에 블록체인의 본질은 협동조합과 같다라고 써 있어요. 이게 결국에는 그 얘기예요. 이런 특징들이 협동조합이랑 비슷하다라고 하는데 보세요. 여기 보면은 협동조합하고 주식회사하고 서로 비교를 해놨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냐? 주식회사는 목적이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이윤을 극대화하는 건데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요. 조합원의 편익과 이익 실현 및 지역사회에 공헌하기 위한 이거는 모르겠고 우선 넘어갑시다. 이거는 모르겠고 넘어가요. 소유.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요. 여기에 투자한 주주들이 주인이죠. 근데 협동조합은요, 여기에 사업을 이용하는 조합원들이 모두가 협동조합이에요. 여러분들이 디딤돌 안에서 모두가 조합원처럼 지금 계속 이용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소유예요, 디딤돌이. 그리고 운영도 보면은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요, 우리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맨날 주식 보유수 가지고 서로 싸우잖아요. 누가 더 많이 가져갔냐, 막 이런 얘기하면서. 많이 가진 사람이 그만큼 그 회사의 주인이다. 더 대표권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갖고 더 주식을 많이 가지려고 막 노력하잖아요. 근데 협동조합은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이 하나의 표만 할 수 있어요. 제가 여기에서 우리가 돈 투자할 게 없네? 우선, 이 비용을 저하고 세리쌤이 지금 나눠서 내고 있거든요. 운영비에서 내게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갖고,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낸다 그래가지고, 이게 디딤돌이 두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모두가 한 표 다 가지고 있고, 저도 똑같이 한 표, 세리쌤도 한 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서 뭘 못 바꾼다는 거. 그래서 운영도 그렇게 하고 1인 1표 시스템이고요. 이익의 분배도 보면은 주식의 보유 수에 따라서 잉여금을 주식회사는 분배하지만 그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요. 이 돈을 많이 냈다고 해갖고 자기가 더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 커뮤니티 안에서 누가 얼마만큼 활동을 더 많이 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배당을 해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블록체인이 도대체 이런 정신을 이제 우리가 지참해야 돼요. 블록체인이라는 세계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원주민으로 거듭나려면 이런 정신을 장착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블록체인은 그러면은 어떻게 진화했냐, 어떻게 우리가 이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지금 진화되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블록체인의 시작은요, 되게 생각보다 오래됐어요. 91년도에 과학자인 스튜어트 하버라는 사람하고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우선 이거 이름 빼고 이 사람들이 중요시했던 게 중요해요. 이 사람들이 논문을 썼어요. 과학자 두 사람이 논문을 썼는데 문서 발송 및 접수 날짜, 시간 등을 디지털 문서에 기록하는 방법을 논문으로 썼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진 의문은 그거였어요. 어떻게 하면 증명서 발급과 같은 그런 것들을 사실 이렇게 증명서 발급, 우리 공증 문서 있잖아요. 그런 거를 디지털에서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되게 어려운 게요. 인터넷을 사실 복제하면은 그거 진짠지 아닌지 구분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이제 고민을 했는데 여기서 고민했던 건 또 그거예요. 인터넷을 이제 우리가 하다 보면 인터넷에는 국경이 없어.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 문서를 가지고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보이는 문서를 가지고서 얘를 내가 지혜수가 만들었어. 오늘 23년 2월 27일 6시 17분 아침 6시 17분이라고 땅 찍어놨어요. 근데 이 시간을 저기 미국의 뉴욕에 있는 제 친구가 보고서 오전 6시 17분? 2월 27일? 지금 뉴욕 시간은 언제지? 2월 26일 한 저녁 시간 아닐까? 그러니까 시간대가 다른 거예요. 나는 지금 6시 17분에 2월 27일 6시 17분에 이거 문서를 딱 공증을 했는데 그 친구가 봤을 때는 인터넷으로 보니까 똑같은 문서를 보는데 시간이 달라요. 그래서 어느 나라 국경으로 할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블록체인을 만들었대요. 잠깐만요. 어떡해. 노트북 전원을 안 꽂아놨어. 네. 네. 그래서 이거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시작된 거죠. 이 공증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블록체인이 시작했다라는 걸 이제 머릿속에다가 넣고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막 나와요. 난 이런 게 이해가 안 돼서.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만든 거는 실패했대요, 사업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저런 게 있어? 뭐 이러면서 이제 지나갔던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집중 조명이 됐냐? 2008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나타나면서 은행들이 막 우르르 무너진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은행 도저히 못 믿겠어, 이제. 야, 은행 없이 우리가 쓸 수 있는 화폐 없을까? 그리고 은행이 했던 역할을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나눠서 할 수는 없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은행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우리가 은행에서 뭐 돈을 찍어내고 통화량을 늘리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걸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진짜 돈하고 가짜 돈을 구별해내는 역할이 있잖아요. 은행에서. 그래서 종이 돈 보면은 위패 그거 하려고 엄청나게 많은 기호들을 거기다가 숨겨놓잖아요. 10,000원짜리에 세종대왕 거기 밑에 한국말로 대한민국이라고 막 써 있는 거 아세요? 그래서 깜짝 놀랐네. 그 지폐의 비밀 뭐 이런 거 유튜브 찾아보면은 깜짝 놀래요. 별별 기술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하여튼 너무 놀라운데 근데 우리가 디지털이라는 게 이거 그림 복사해가지고 딱 갖다 놓으면은 이게 내 그림이라는 걸 누가 증명해?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은행의 빈자리를 이런 위패를 감시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그래갖고 만든 게 암호화폐. 암호화폐예요.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라는 여기 보면 첫 번째가 블록체인
1세대 블록체인 네이티브는 금융업의 협동조합 활동을 이해하는 디지털 네이티브래요. 이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건 금융업에서 처음에 이게 또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림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 서로 뭔가 똑같은 그림을 가지고 갔는데 뭔가 안 맞을 때가 있어. 그거를 명단이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을 때 명단이 이게 불일치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이걸 어려운 말로 비잔틴 오류라고 하는데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가 서로 다른 거, 조금씩 다른 거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다른 점을 서로 비교해 갖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해결할 때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다수결,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해야 이거를 수정할 수 있다고 기록을. 그래서 이 작업을 비트코인이 10분에 한 번씩 계속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록체인이라는 게 진화가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2세대 블록체인 네이티브는 플랫폼 기업의 협동 조합화를 뭐 이해하는 디지털 네이티브. 몰라. 이걸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예시를 든 걸 가지고서 이제 또 한번 추측해 보는 거죠. 우리가 2세대 블록체인은 어떻게 발달했냐면 우리가 기존에 번역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파파고랑 이제 구글 번역기 쓰잖아요. 그러면은 인터넷에다가 파파고 열어가지고 파파고 딱 열어서 거기다가 내가 네이티브 이렇게 해갖고 쳐요. 영어로. 네이티브 이렇게 해갖고 쳐. 그러면은 거기에서 원주민 이렇게 해갖고 딱 해석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내가 입력한 이런 모든 영어 단어, 문장 이런 게 다 그 파파고에 있는 중앙 서버에 다 모여서 들어가겠죠. 그러면 파파고에만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이제 어떤 정보가 내려오기는 하지만 내가 입력한 정보들에 대한 정보만 나오지 다른 사람이 막 입력하고 이런 거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보가 비대칭성이다, 있다. 그런 얘기가 있고 그리고 위에서 파파고에서 내가 네이티브 쳤는데 거기에서 원주민이라고 해석이 안 나오고 이민자라고 나오면 나는 이민자라고 알겠잖아요. 그래서 서버 위에서 파파고에서 뭔가 조작하면은 그거를 제가 알 수가 없어. 내가 그 말을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런 조작 여부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런 게 있고 또 파파고 열심히 막 이용했었는데 우리 파파고가 문을 닫아. 나 어쩌지? 파파고에 내가 저장해놨던 그 많은 문장들. 이게 예전에 우리 싸이월드 한참 하다가 싸이월드 갑자기 문 닫으면은 거기 안에 있었던 옛날 사진들, 옛날에 내가 썼던 일기장 이런 거 다 없어졌잖아요. 그것 때문에 한번 난리가 났었는데 그런 것처럼 그 서버에 모든 게 기록되어 있고 집중되어 있으면 이게 해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고자 블록체인을 사용했는데 그게 이더리움이라고 해요. 이더리움 우리 지난번에 첫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어요. 스마트 계약 기능이 있다라고. 그래서 이게 하나의 중앙 서버에 모이는 게 아니라 여러 서버에 여러분들이 쓰는 서버에다가 다 두루루루룩 뒀기 때문에 이것을 분산해 놨기 때문에 어디서고 이거를 볼 수 있다라는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발전을 하다가 지금은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블록체인이 발전하면 여기에 이거 뭐지? 갈 길을 잃었다. 이게 이제 3세대 블록체인. 블록체인이 처음에 생겼던 게 뭐라 그랬어요? 인터넷으로 공증하는 시스템을, 디지털에서 공증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3세대 블록체인은 신원, 그리고 등기, 를 할 수 있게 이게 블록체인이 변화였다는 거예요. 우리 한참 많이 사람들이 공부하고 있었던 NFT 대체 불가 토큰 NFT가 그 대표적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근데 왜 필요해? 우리가 등기를 왜 꼭 굳이 블록체인으로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왜 그거를 그냥 기존에 정부가 해줬던 대로 하고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근데 내가 어디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했는지 이런 게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기록을 지금 사실 이용하고 상업적으로 쓰는 사람, 돈을 버는 사람, 그 데이터를 가지고 돈을 버는 거, 결국엔 기업들인 거예요. 기업. 정부에서는 뭐 사적인 이런 경제 활동을 하는 게 아니니까 조금 차치해 놓더라도 모든 정보를 활용해서 돈을 버는 게 결국은 기업, 뭐 이런 플랫폼 기업들, 이런 사람들인 거죠. 이런 곳인 거죠. 그래서 돈이 나한테 오지 않는 거예요. 내가 엄청 많은 기여를 했는데 왜 나한테 오지 않아? 뭐 그래서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NFT 기술이 이제 발전을 했고 그래서 NFT 너무 작다. 요즘 노안이 와서 글씨가 큰 게 좋아요. 그래서 이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지만 기존의 가상 자산과 달리 디지털 자산의 별도의 고유한 인식값을 부여하고 있어서 상호 교환이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이게 NFT를 다른 말로 하면 등기 권리증, 블록체인에 기록된 등기 권리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된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결국에는 우리 보고 하는 얘기가 디지털 네이티브로 나아가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여러 얘기가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협동조합 여기 자 껐어요. 이 블록체인은 그러니까 막 이렇게 기술 막 이런 거 생각하다 보면 내가 굳이 기술을 다 알아야 돼라고 생각하지만 좀 어느 정도 흐름을 알고 있으면 블록체인이 어떻게 기술이 발달했는지에 대해서 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가장 본질적인 거 아까 전에 블록체인은 뭐하고 같다고요? 협동조합. 협동조합. 그래서 협동조합이라는 건 우리 모두가 주인이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주인이 되는 이런 공간을 만들려면 커뮤니티가 되게 중요한 거고 그 커뮤니티 안에서 내가 돈을 벌거나 혹은 어떤 역할을 하거나 혹은 무엇에 대해서 기여를 하면 보상이 따른다. 채굴, 보상 이런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블록체인을 잘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어렴풋이 저는 이제 협동조합이라고 생각하니까 감이 오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주인이 되고 모두가 이것을 분산해 갖고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보상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얼마 전에 우리 토요일 날 ESG 시험 보셨잖아요. ESG가 이거하고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이 밑바탕이 돼야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ESG 시험 보신 분들이 얼굴 다 어디 갔어? 어, 저 그래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나마 좀 이 얘기를 듣고 싶어요. 블록체인 기술을 우리가 협동조합이라고 하고 그리고 거버넌스. ESG의 G가 그거잖아요. 네, 그래서 시험 보신 분들이 좀 블록체인 기술이 ESG와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우리가 왜 이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이해가 좀 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얘기해 주실 분. 네, 이은정님. 한 가지, 저도 블록체인이 너무 어려워서 다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이제 처음보다는 좀 많이 이해를 해주셔서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 중에 내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머, 우리가 ESG 배운 거랑 정말 유사하게 같이 합치되는 부분이 있구나라고 제가 그러니까요. 생각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모든 이해관계자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용어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이해관계자 하면은 사실 저도 ESG 배우기엔 그 의미를 몰랐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정확히 배웠었는데 그걸 잠깐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기업에서 우리 기존에는 우리 주주 자본주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주인이 주주였잖아요. 그래서 기업의 이윤을 최대화해서 적극적으로 이윤 창출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기업 운영을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주주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련되어 있는 이해관계자가 주인이다라는 개념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이해관계자가 누구냐? 그러면은 주주, 그다음에 거기에 딸려 있는 직원들만이 아니고 협력업체 직원들, 그다음에 고객, 그다음에 소비자, 이런 정부, 지구,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이해관계자라고 개념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주가 주인이 아니고 그 사람들만의 그 기입의 의윤을 가져갈 것이 아니고 거기에 관련돼 있는 모든 환경들과 사람들도 다 주인이다. 그래서 공유해야 한다라는 게 ESG 기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주주 자본주의가 아니고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다라고 그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 그걸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맞아요. 아니, 회사면은 주인이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이 당연히 주인이니까 이익을 가져가겠지. 우리는 거기에 고용돼서 노동을 제공하고 인건비를 받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샐러리맨들은. 그렇지 않으면 경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왔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모두 가치를 공유해야 한다. 그래서 환경도 나오는 거고 그 사람들이 처음에 자원을 가져서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잖아요. 그럼 판매하는 수익금을 그 사람들이 가져가게 되는데 자원을 개발하거나 자원을 투입하거나 아니면은 공장을 운영할 때 운영하거나 공장 운영하면서 나오는 발생되는 그 인권에 대한 문제거나 아니면은 아니면 아니고 그리고 뭐 엔드로 표시할게요 하고 그 다음에 물건을 만들어서 팔았어요. 그러면은 그걸 사용한 사람들에 대한 그 욕구라든지 거기에서 나오는 폐기물 문제 그런 것까지도 통칭해서 나오는 게 지금 이해관계자에 대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지구 온난화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탄소 배출량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거든요. 지구 온난화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우리가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게 되고 어떻게 하면 이걸 낮출 것인지, 어떻게 하면 탄소를 제로하게 시킬 것인지라고 찾아가다 보니까 결국 기업 운영을 함에 있어서 그 사람들만의 이윤을 위한 게 아니고 전체 사회 전체 구성원들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활동을 해야 된다. 기본적인 인식을 그렇게 바꿔야 된다는 개념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블록체인도 그거와 어떻게 보면 뜻을 좀 같이 하는 부분이 맞아요.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네. 했네요. 그러니까요. ESG를 사실 저도 공부를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거 블록체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ESG, 그 G. 그래서, 음, 어, 그것을 이해하는데 이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협동조합이라는 그 기본 본질 자체를 우리가 잘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기존에 있었던 플랫폼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보면은 유튜브를 우리가 제작할 때 사실 일반 개인은 좀 안 그렇지만 이제 일반 방송사에서는 그 컨텐츠 하나를 만들 때도 작가, PD, 뭐 성우, 배우 다 이제 쓰면서 하잖아요. 그러면은 한편 그 영상을 제작하는데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1,000만 원을 매일매일 투자를 해갖고 일주일에 5편을 올려. 유튜브에. 그러면 일주일에 5천만 원을 이제 쓴다고 그 MKY에서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비율을. 하지만 그걸 가지고서 유튜브가 일주일에 너네가 5천만 원을 투입해갖고 인건비 5천만 원 투입해가지고 이거 내놨어? 그러면은 그만큼 우리가 너한테 보상해서 줄게. 이 사람들 월급 줘. 라고 해갖고 돈을 주지 않잖아요. 거기에 아주 극히 일부를 주잖아요. 그게 보상 시스템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 2세대 이제 블록체인이 나온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그것을 좀 더 타개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기여를 했으면 이 기여한 만큼 보상을 받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블록체인이 계속 진화하고 있고, 이게 ESG와 연관이 되고 결국에는 협동조합의 형태로 가는 건데, 우리가 여기에서 가장 중요시한 거는 무엇이냐? 그러면 협동조합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 내가 그곳에 내가 속한 그 뭐라 그럴까? 커뮤니티 안에서 어떻게 역할을 해내느냐? 가만히 있는다고 해갖고 거기에서 자기가
어떤 뭔가를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추진을 해 나갈 때, 역할을 해 주실 때, 그때 이 블록체인 생태계, 커뮤니티 생태계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그만큼의 내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회가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블록체인 생각보다 쉽진 않았는데 그냥 협동조합 우리는 한살림이랑 비슷한 건가? 뭐 이러면서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블록체인 기술이 도움이 되고 그리고 내가 한 발 한 발 나가는 데 있어서 뭔가 좀 사회에 공헌하는 그런 발걸음이 될 수 있는 기반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뭔 소리지? 네. 마지막에 진짜 엉키긴 했지만. 지혜수생님 네. 너무 어려운 내용 진짜 쉽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도 잘 모르겠었는데 딱 보니까 그거네요. 블록체인을 모르고 웹 3.0 시대를 살 수 없다. 네, 그래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요약을 방금 하신 것이 블록체인의 본질은 협동조합과 같고 단순히 이익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서 나의 기여를 지향한다. 그래서 블록체인은 단순한 화폐혁명을 넘어 거버넌스 혁명이라고 봐야 한다. 진정한 블록체인 네이티브가 되고 싶다면 적극적인 참여로 웹 3.0 세상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기여하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한다. 블록체인 정신을 DNA에 새겨서 완전한 체질 개선을 이룰 때 우리는 새로운 세상의 주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진짜. 맞아요. 와, 그래서 공부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많이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왜 이렇게 난독증이 생겼나 요즘 왜 이렇게 책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지만 이러면서 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랑 진짜 어려운 얘기하면서 것 이해될 수 같아요, 있어서 너무 이거. 좋아요. 네, 수고 많으셨어요, 선생님.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늘 사진 ESG 안 찍어요, 인스타 피드에 선생님? 이거 찍어요. 사용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ESG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은 정보를 올려주셨어요. 그러니까요. 갈수록 이거 블록체인이 되면은 갈수록 투명해진다 해서 좀 전에 거버넌스 하니까 ESG 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도움되겠다 했는데 네, 정말 거버넌스가 제일 윤정님, 중요해요. 밑에서 아무리 해도 최고 맞아요. 경영자 의지가 없으면은 예, 예. 그건 효과가 아주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최고 경영자 의지가 있으면. 그래서 우리도 맞아요. 디딤돌도 세리쌤하고 지혜수 선생님이 이거 이끌어가 주시니까 이게 가능하잖아요, 또.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이렇게 하면서 조합원들의 함께하니까 힘입니다. 조합원의 힘. 감사합니다. 혜수쌤, 정말 어려운 건데, 혜수쌤도 잘 모르겠다 하면서 했는데, 공부 엄청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고생한 우리 혜수쌤,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책을 읽어요. 자, 오늘 인증샷 어떻게 할까요? 네, 오늘 27일이에요. 7자 7자 만들게요. 자, 다 하세요. 체하세요. 우리 은정님. 너무 예뻐요. 바로 출근할 이 분위기예요. 자, 하겠습니다. 짠.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으셨고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제가 정신이 없네요. 이 감기 왜 이렇게 오래 가나 모르겠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니스 골드님, 인정님, 카드 뉴스 만들어주세요. 그거 빨리 올려야 되는데, 해주세요. 근데 맞다.